주현미 선배님 보고 계신가요? 길려원이 무대 위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한순간에 현장을 긴장시키고 동시에 웃음까지 터뜨렸다. 그 말에는 자신감과 존경, 그리고 무대를 장악한 사람만이 가진 여유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한마디가 아니라 그가 들고 나온 꼬질꼬질한 악보에 숨어 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깔끔하게 정돈된 악보를 들고 왔다. 새 종이의 깔끔한 줄과 깨끗한 필기 정돈된 마킹. 그것이 준비된 가수의 증거처럼 보였다. 하지만 길려원의 악보는 달랐다. 종이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고 군데군데 커피 자국 같은 얼룩이 남아 있었으며 필기도 일정하지 않고 중간에 색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누가 봐도 오래 들춰본 흔적이었다. 처음에는 일부 심사위원조차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저게 뭐야? 라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무대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악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길려원의 무대는 단순한 재능 과시가 아니라 곡을 완전히 해부하고 씹어먹고 다시 조립한 무대였다. 그는 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곡을 이해한 채로 움직였다. 예를 들어 한 소절에서 감정을 밀어 넣을 때는 호흡의 길이가 바뀌었고 감정을 풀어낼 때는 톤이 부드럽게 떨어졌으며 리듬이 흔들려야 할 지점에서는 일부러 약간 뒤로 당겼다. 이건 경험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래서 무대가 끝나자마자 음악인 패널들이 먼저 반응했다. 저건 그냥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악보에 저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완전히 곡을 몸에 새겼네요. 주현미가 그 악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말한 한마디는 이 무대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다. 이 아이는 곡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있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길려원의 악보는 더 이상 지저분한 종이가 아니라 그의 승리 공식이 되었다. 이날 길려원은 1-1 대결에서 15이라는 점수로 압승했다. 이 점수차는 단순히 실력 차이가 아니라 준비의 차이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무대는 단순히 목소리만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대에는 호흡, 템포, 해석, 감정, 타이밍, 표정, 그리고 기술이라는 수십 개의 요소가 동시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려면 연습이 아니라 공부가 필요하다. 길려원의 악보는 바로 그 공부의 흔적이었다. 한편 이 무대를 지켜본 관객들은 길려원이라는 참가자의 이미지를 전혀 다르게 보게 되었다. 그전까지 그는 단순히 활발하고 순발력 있는 어린 참가자였지만 이 무대 이후 그는 공부하는 가수, 준비된 가수, 그리고 무대를 설계하는 가수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프로그램 안에서 굉장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트로트는 곡을 감성으로 부르는 장르이지만 그 감성을 제대로 터뜨리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끔 악보가 화제가 된다. 악보는 가수가 곡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그 이해 방식은 무대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길려원의 악보는 그래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증거였다. 그는 곡을 외운 것이 아니라 익혔다. 그는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해석했다. 그는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설계했다. 그래서 15이라는 점수는 우연이 아니었다. 무대를 끝낸 뒤 인터뷰에서 길려원은 이렇게 말했다. 악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예요. 여기에 다 적어놔야 기억이 잘 돼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노래와 기술, 그리고 감정의 모든 과정이 종이 한 장에 녹아 있었다. 길려원의 악보가 주목받는 동안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주현미는 공연 내내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보통 뛰어난 무대가 나오면 눈이 크게 뜨이거나 미소가 스치는데 그 순간 그녀는 의외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집중하고 있었다. 무대가 끝나고 나서야 그 이유가 밝혀졌다. 그녀는 다른 심사위원이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악보를 가져와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 속에는 음표와 가사 사이에 빼곡한 메모가 있었다. 호흡 짧게 이 구간은 밝게, 여기 힘을 빼기, 그리고 별표와 동그라미 작은 체크 표시들. 심지어 가사 중 일부 단어에는 노란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다. 그 단어들은 무대에서 강조하고 지나갔던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주현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제가 예전에 무대 준비할 때 쓰던 방식하고 비슷하네요. 그 말은 곧바로 심사위원석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표현은 담담했지만 트로트계에서 주현미 방식이라는 단어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한 연예평론가는 방송 후 이렇게 말했다. 그 한마디는 일종의 인정이었어요. 트로트에서 악보를 저렇게 다루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 15위는 이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 상대는 어땠을까? 상대 참가자는 목소리도 좋고 표정 연기도 뛰어났지만 해석과 설계에서 밀렸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과 곡을 장악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길려원이 무대를 장악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멜로디를 타는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멜로디를 좇는다면 길려원은 멜로디 앞에서 수영하듯 리듬을 밀고 끌었다. 그것이 곧 여유로 보였고 그 여유는 곧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었다. 현장 반응도 뜨거웠다. 관객석에서는 무대 중반부터 박수가 쏟아졌고 엔딩에서는 환호가 섞였다. 프로듀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길려원의 무대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라는 프로그램 제목에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노래 경연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구조 방식, 감정, 해석을 보여주는 기획이었다. 그런데 길려원의 악보와 해석 방식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한 셈이었다. 방송 이후 SNS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 악보 보고 충격받았음. 저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길려원은 그냥 천재가 아니라 연구형 가수다. 어린데 진짜 무섭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였다. 길려원은 성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석 방식과 사고 깊이는 성인 가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주현미가 남긴 말이 의미를 가진다. 아이들은 빨리 배우지만 음악을 이해하는 건 보통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단축했어요. 이 말은 칭찬을 넘어 그의 성장 방향을 예측하는 평가였다. 길려원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이해하는 가수였다. 그리고 후자는 언제나 상위 단계였다. 방송 말미 또 한마디 명장면이 나왔다. 길려원은 무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트로트는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그 말에 주현미는 작게 웃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했다. 이날 무대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 트로트가 왜 살아있는 장르인지, 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왜 어린 가수들이 이 장르로 들어오는지를 정확히 보여줬다. 무대를 마친 뒤 프로그램은 트로트의 미래라는 문구를 띄웠다. 그리고 그 화면 속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길려원이었다.